자, 오늘은 제 모듈 세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강사들이 이 브랜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만들고, 자신의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강사 본인도 이런 컨텐츠와 브랜드와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강사분들에게 배우는 분들한테도 이러한 것들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챗 GPT, 또 바드 같은 그러한 프롬프트로 가능하게 하는지를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제 돈 버는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가 아마존에 물어봤어요. 챗 GPT 갖고 돈을 번다는데 어떻게 벌어? 물어봤더니 이런 단행본 책이 나와 있었어요. 이 단행본 책을 이제 목차를 돌려다가 이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 어떻게 챗 GPT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 이 책을 사서 보면 돼라고 책 설명이 돼 있길래,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존이 됐건 일본이 됐건 우리나라가 됐건 책 제목만 알면요, 이렇게 제가 책 제목을 그대로 프롬프트에 치시면 돼요. 어떻게 그 책 제목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니? 라고 이렇게 치니까 내가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오른편에 있는 게 How to make money 어쩌고저쩌고 책 표지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면, 이게 에디트하고 리파인이 보다 충실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보다 충실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챗 GPT 갖고만은 안 되고,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퍼스널 터치, 너만의 다듬는 게 필요해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뭐와 유니크하게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게 만들어야 돼라고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챗 GPT가 도와는 준다. 70%, 80%는 도와주지만 나머지는 너가 이 에디트하고 그다음에 충실하게 보강을 해야 그게 도움이 될 거야 하고 한 줄을 덧붙여놨어요. 그림을 그리면 더 좋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얘기가 이제 프롬프트로 이제 컨텐츠 브랜드 만드는 거를 알려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 중에 기초적인 거, 우리 캔바로 그리는 거, 그다음에 리튼으로 그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리는 거 할 건데, 리튼으로 그림 그리는 건 너무 쉬워서 한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문장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저는 강사잖아요, 그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추가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린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요 다음에 나오는데, 그래서 하여간 도움이 필요해라고 이렇게 한글로 제가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챗GPT로 이렇게 제너레이션에서 아웃풋이 나오면 그 다음에 사람이 자신만의 캐릭터와 스타일과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 아래 나와 있는 게 뭔가요? 필터하고 모디파이. 왜 필터를 하나요? 20% 정도는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디파이는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수정을 하는 거죠.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단어하고 내가 좀 더 멋있게,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아래에 있는 필터와 모디파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강사인데 브랜드와 컨텐츠와 스토리를 만들던, 다른 사람이 만들던 그 스토리와 솔루션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이익과 즐거움을 주는 컨텐츠가 돼야지 돈을 벌지, 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컨텐츠를 여기 제너레이션 하면 그거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뭐 SNS로 하던, 그게 종이 보고서로 써가지고 컨설턴트의 입장으로서 주던, 어쨌건 간에 여기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뭔가 하나 부족한 것 같아. 이 그림은 나는 제 딴에는 참 잘 그렸는데
한 2주 정도 한 3번 강의를 써먹었어요. 이 그림 가지고. 되게 잘난 체를 했는데 잘난 체를 하고 나서 가만 생각하니까 뭔가 부족해.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서 어떻게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게 없나요? 처음 보시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 근데 한 2주 지나시면 아니야, 그 그림에 뭔가 부족했어 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또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얘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린 거는 만들어졌다라고 나오고 여기부터 썼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 뭐가 들어있냐? 이게 하나 더 있어요. 기획.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컨텐츠를 어떤 타겟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 이렇게 오른쪽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건 여기 똑같아요, 뒤에는. 그리고 나서 이 친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이게 없이 그냥 여기부터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부족했다는 게 확실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맨 왼쪽에 있는 이 기획이라고 하는, 이 컨셉이라고 하는 어떤 컨텐츠를 어떤 타겟으로 할 것인가. 이제 그 유저들, 클라이언트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 친구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오면,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필터를 하거나, 모디파이를 하거나, 뭐, 에디트를 하거나, 또는 리파인을 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가지고 독특하고 창의적인 걸 만드는데, 물론 이제 아래 건 똑같아요. 아래 건 똑같은데, 제가 맨 왼쪽에 있는 기획 단계.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이 데이터만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하고, 사람이 지시하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냥 제대로 좀 그린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잘 그린 것 같은데 여러분 몇 점 점수를 매기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강사는 조금 전에 이제 브랜드 스토리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오른쪽에 있는 자신만의 전문 영역, 영어로 더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의 전문 영역에 맞는 그러한 브랜드 스토리 컨텐츠 솔루션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또 반대로, 다른 분들의 전문 영역에 브랜드와 스토리와 솔루션들을 끄집어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그러면 좋은 강사가 되겠죠. 끄집어낸다. 끄집어내는 게 뭔데? 베이스가 경영학, 회계학, 전산학 베이스라 성과라고 하는, 영어로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박관념 갖고, 강박관념. 이제 기업 경영에서는 그 성과가 이익일 수도 있고, 매출액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성과라고 하는데 이제 강박관념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전문 영역에서의 성과가 과연 뭘까? 예, 여러분들은 성과라면 어떻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군 인성교육을 해서 군 인성교육 덕목에 협력이라고 하는 덕목이 있어요. 협력을 왜 해야 되느냐? 성과를 잘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성과라는 게 과연 뭘까? 예. 한번 제가 줄줄 얘기해 볼게요. 물건 제조업에 물건을 값싸게 만든다, 빨리 만들다, 디자인 좋게 만든다. 그죠? 이게 성과하면 성과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군대에서의 성과는 뭘까요? 빨리 처리한다, 정확히 처리한다. 그죠? 예, 또 어떤 거는 가격은 싸지만 크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완충제 같은 스티로폼하고 그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가격 싼 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핸드폰 만드는 경쟁을 할 때, 일본에다가 물건 잘 만드니까 전자제품. 핸드폰 들고 갔더니 일본에서 그거 암만 빨라야 4개월 걸려요. 그랬대요. 디자인 해야지, 부품 가지고 와야지, 가지고 온 부품 퀄리티 컨트롤 해야지, 만들어야지, 테스트 해야지, 이러고 저러고. 그러니까 보통 6개월 걸리고, 4개월 걸린다 그러는데, 한국은 얼마 걸린다 그랬을까요? LG하고 삼성하고. 핸드폰, 시제품 만드는 거. 빨리 만들면 4주. 예. 조금 시간 걸리면 6주. 일본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완제품 만들어 놓고 테스트 들어가서, 이거 고장났나 봐. 또 새로 만드는데, 일본은 부품을 들여오면, 들여온 부품이 제대로 된다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제품 조립하면 또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의 정확한 거는 좋은데 그 시간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어쨌건 간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원래는 한 2시간 하면 한 3분, 4분한테 이제 여쭤볼 거예요. 우리 강사님, 선생님은 어떠한 그 전문 영역에서의 브랜드와 스토리와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보는 게 정상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 거 조금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이제 경영 회계 전산 베이스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어랑 일본어를 조금 알아가지고 책을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번역을 하게 되면 요청이 오고 또 그런 걸 강의하다 보면은 제 콘텐츠가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전공하다 보니까 책이 없으면 아예 제가 전공책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정보 시스템의 통제 감사라고 하는 거는 제가 교재로 만들었고 그걸로 이제 국가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특수기관에서도 사무관도 와서 배우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제 컨텐츠이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그 전문 영역이 뭔지 또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시게 되면 그분들의 전문 영역을 이렇게 키워주시는 발굴해서 그런 거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과입니다. 성과는 이렇게, 지식과 기술과 정보와 경험과 태도, 행동을 곱한 거다. 왜냐하면 지식과 기술은 남들보다 취득하기 힘들어요. 지난번에 더메인 얘기를 했지만 의대생이라든가 법대의 뭐 행시, 검사, 판검사 되시는 법률적인 이런 것들은 지식과 기술이 합쳐진 건데 이게 정보에 뒤처지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생성인공지능이 나온 상태에서 이거 안 쓰겠다고 버티면 그거는 뭐 당연히 뒤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때 마차를 몰던 사람들이 기차하고 자동차를 만드니까 법을 만들었잖아요. 마차보다 빨리 가면 안 된다는 거. 물론 마차의 바퀴 너비만큼 기찻길이 되어 있는 건 지금도 써요. 1.435m라고 하는 이 기찻길의 그 궤도의 넓이는 마차 바퀴의 넓이였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속도는 빠른데. 어쨌건 이게 정보전에서 뒤처지면 그래서 일본이랑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움을 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빠른 반도체 수출을 막는 거예요. 왜냐면 정보 처리 속도를 늦춘다는 거죠. 우리가 더 먼저 계산할 거야 하는 건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런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가 경험을 해본 사람과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거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하는 얘기가 또는 이제 제가 번역해서 10만 권 이상 나간 이나모리 가조라는 분의 철학에 의하면 태도가 빵점이면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다 좋아도 소용없다. 태도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챗GPT는 무엇을 도와주나요? 정보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죠?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키보드, 프롬프트만 잘 집어넣으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경험한 것처럼, 물론 간접 경험이죠. 을 끄집어 내놓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맨 끝에 있는 태도를 잘 쓸 거냐가 중요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지난번에 드렸던 거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프롬프트를 잘 쓰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네 번째가 도메인 날리지 한 거죠. 그래서, 보내드렸던 자료도 들어있는데, 어쨌건 프롬프트를 우리가 잘 써야 되는 이유는 잘 쓰게 되면 조금 전에처럼 성과를 올리게 되는데, 이 프롬프트 속에 담겨 있는 게, 지식이 들어있고, 기술이 들어있고, 경험이 들어있고, 정보가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